2026년 병5년이 시작됐습니다. 살 빼고 싶어요.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고 승진하는 거라. 좋은 대학 가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여의도 중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토요일에도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빌딩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히 걸려있죠. 네, 올해 새해 결심들 하셨죠? 자, 그중에서도 이 추위도 막지 못할 만큼 큰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령도 직업도 제각각인 수강생들이 학원 문을 열고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보세요. 어느새 강의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히 찼습니다. 이게 무슨 학원이에요? 의자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주말인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도. 저보다 왜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해부터 매서운 한파를 뚫고 이어진 이들의 학부열. 분위기는 마치 수능 시험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들이 배우려는 건 과연 뭘까요? 뭔데? 여기 오신 이유가? 주식 공부하러 왔지. 오, 주식. 네, 이곳은 바로 주식학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수강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주식에 학원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4,600을 예상했는데 4,6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7,000불인데도 나오고 7,000불은 야, 7,000 요즘 정말 열풍이에요. 이틀이 왜 이렇게 주식 공부에 빠졌을까요? 노후에 조금 용돈이라도 좀 벌고 돈 좀 벌어보자 하고 공부해서 좀 벌어볼까 하고 왔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네,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열기가 학원가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수업은 많이 늘었죠. 예전에 뭐 하루에 한 서너 건 문의가 있었다면 네. 요즘은 3, 40건 이상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막 이래요. 미국 전역에 지방에서도 듣고 소비자를 잇는 가비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과연 주식 열풍은 어디에서 들어 비롯되는 연일 걸까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장중 4,6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연일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의 시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흔히 말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같은 것들 벌어들인 돈이 계속 많아지는 거라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두 주식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이들 두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5천까지 일단 달성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특히 반도체 업종과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AI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지금 예측치가 80조부터 한 160조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코스피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관심 없던 친구들도 야 요즘 맞아요. 주식 모였다 그러면서 하면 요즘 얘기를 주식이에요. 좀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요즘 조금씩 관심 가지고 아 이게 좋더라 막 이런 얘기는 해요. 자, 일부는 실제 수익 사례를 공유하며 자신의 투자 성과를 인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 원래 연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해가지고 갖고 있는 건 따로 없어요. 작년 연초에 많이 배 아프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네, 주식 열풍은 이제 단순히 투자자층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의 일상 대화에서도 10대도. 주제가 되고요. 또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10대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고등학교 동아리에서는 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대상 모의 투자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외에 이제 금융소득을 높여야겠다 앞으로. 돈벌이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 조금씩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상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르면서 현실 속 괴리를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에 눈을 돌리는데요. 주식과 더불어 안전자산인 금 역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년 전에 판매된 에어컨에 순금 로고를 떼어 판매한 영상도 화제가 됐었죠. 이게 지금 1.0이 나오는데요. 본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0.98돈이 나왔었어요. 74만 8천 원. 74만 8천 원. 에어컨 값 나왔네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금도 화제지만 최근 금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은인데요.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버바 금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올라가니까 은값도 따라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이런 투자 열풍은 과거 코로나19 때와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당시 주식시장과 지금의 투자 분위기를 보면 코로나19에는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였죠. 사람들이 예금해봐야 수익이 뭐 1%, 2%밖에 나지 않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흐르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이런 양상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일부 실적에 대한 반영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 어떤 주가 오르는 장하고 지금의 장은 조금 많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5천선을 바라보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방 잘못 맞으니까 완전히 깡통차고 거의 영역을 수렴해버린 거야.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도 불어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대출도 작년 11월, 12월 이때는 좀 많았었는 증시에 실질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증권사에서 증권담보대출이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B2를 겪은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대출을 이용을 하셨나요? 신용카드 단기대출 200만 원을 받았고요. 청약담보대출 있습니다. 이제 한 880만 원 정도 중에 지금 300만 원 정도 단기대출로 저렇게 급등주를 또 매수하고 이 급등주가 아무래도 하루 만에 몇백 프로가 오르다 보니까 그 맛을 이제 못 끊어가지고 계속 이런 건 도박이죠. 그렇죠.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자 부담과 함께 심리적 압박도 커졌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죠. 네, 이틀 동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제 또래인 이제 대학생분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저도 이제 비투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요. 근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안 그러면 저처럼 방학 때 계속 쿠팡 다녀야 되고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요즘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버텨낼 힘도 없을 것이고 궁극으로는 이제 수익을 보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동요되어서 뭔가 좀 조급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좀 저는 정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고 포모라고 조금 하죠. 공부가 필요하다.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상승할 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꺾일 때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런 경기 사이클이 꺾일 때 그때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로 바뀔 때 그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릴 때는 사실은 좀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남들은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금이다, 은이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이 상승을 못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정말 경계해야겠네요. 그렇죠. 코스피와 더불어 B2 규모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현재요. 특히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보통 180 이내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보통은 바로 급락장할 때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자 부담까지 커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급락락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대규모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주가 하락의 증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